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제가 몸이 안 좋았어요. 그때 네네. 20대 초반에 귀신을 좀 많이 봤거든요. 왜냐면은 네. 지금 해드리는 얘기도 그 중에 하나인데, 고비의 TV 구독자 쿨가이님의 제보 사연입니다. 저는 40대 초반의 남자이고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현재 장례업에 종사를 하고 있고, 제가 이쪽에서 일을 좀 오래 했어요. 제가 점집 같은 데 가면 무당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다 똑같았어요. 신을 받아야 된다고요. 제가 20대 초반에 몸이 좀 안 좋기도 했었고, 또 귀신을 좀 많이 보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다 한 무당분의 조언을 받고 지금 이 장례업 쪽에서 일을 하면서 상태가 많이 좋아진 상태입니다. 저는 귀신을 본다고 해서 막 무서워하거나 그렇진 않아요. 하지만 제가 20대 당시에 진짜 좀 소름이 돋았던 얘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약 20년 전의 일이고요. 제가 21살 때 군대를 입대를 해서 군대에서 겪었던 일인데, 혹시 전경이라고 아시나요? 제가 현역으로 전경으로 군대를 가게 됐는데 경찰서로 파견 근무를 가게 됐어요. 지금은 112에 신고를 하면 경찰관 2분이 오시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경찰이랑 의경이 같이 가는 구조였었어요. 제가 근무를 했던 곳은 좀 많이 시골이에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는 밤에는 뭐 그렇게 사건들이 많지 않았거든요. 근무는 주간 근무가 있고 야간 근무가 있는데, 야간 근무를 하게 되면 보통 이제 초보 순경분들도 있잖아요.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랑 일을 하면 조금 늦게까지 일을 하고 한 11시에서 12시쯤 되면 이제 둘이 순찰차 탄 다음에 어디 폐가나 흉가, 아니면 뭐 공동묘지나 불이 났던 건물, 이런 데로 차를 숨겨서 잠을 자요. 보통은 가는 데만 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경장이나 경사처럼 좀 계급이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을 보통 일찍 끝내요. 야간 근무를 할 때는 한 9시에서 10시 되면 일을 끝내버리십니다. 그리고서 이제 차를 폐가나 폐상가 이런 데다가 숨긴 다음에 나가세요. 저는 이제 차에 있으면서 무전도 받고 해야 되니까 저를 남겨놓고, 보통의 경우는 그분들이 이제 도박을 하러 가시거나 아니면 여자를 만나러 가십니다. 저는 그분들 말을 안 들으면 영창을 가는 약간 뭐 그런 구조였거든요. 그래서 초반에는 좀 그렇긴 했어요. 왜냐하면 불이 났던 상가 같은 곳은 그냥 낮에 봐도 시꺼먼데 밤에 가면 오싹하잖아요. 잠도 자야 하는데. 그래서 이제 가볍게 맛배기로 자주 보던 귀신 얘기를 하나 말씀드리면, 불이 났던 상가였어요. 상가였는데 근무를 하다 보면 한 11시에서 12시? 그때쯤 되면 이제 무전이 한번 와요. 근무를 잘 서고 있는지 안 서고 있는지 확인차 말이죠. 당시 순마라고 했었는데 경찰서에서 무전이 오면 순마 2번 이상 없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순마 2번 근무자 누구누구의 한 명 이상 없습니다. 이렇게 검사를 합니다. 야간 근무 때는 야간에 한번, 들어갈 때 한번 이렇게 하는데 그걸 제가 해도 되거든요. 아무튼 당시 저는 운전도 할 줄 모르는 상태였고 시동만 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가시고 나면 저는 보조석에 혼자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때는 여름이었는데요. 그냥 한 밤 11시에서 12시 그때쯤 되면 보여요. 귀신이 거울에서 경찰차 뒷좌석에 앉아있는 게 보이거든요. 뒷좌석에. 근데 거울로 보면 보이는데 뒤를 돌아보면 안 보여요, 그게. 그리고 룸미러로 봤을 땐 긴 머리에 얼굴이 아예 없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었는데, 제가 궁금했던 건 왜 여자 귀신이
여기 차에 올라타 있는가 이게 궁금했던 건데, 제가 이거를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가 제가 경찰 쪽에서 일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건 조회나 이런 걸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건 조회를 해보니까 나오더라고요. 당시 그 불이 났던 상가 같은 경우는 1층짜리 상가였는데 보니까 젊은 여자분 한 분이 불에 타서 돌아가셨더라고요. 이런 비슷한 것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뭐 귀신이나 그런 것들이 보이면 그 경찰관 분에게 주소를 물어보고 사건처를 찾아서 어떤 사연이 있는지 뭐 그런 걸 항상 보고 그런 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부터 말씀드릴 건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진짜 이거 거짓말로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거짓말을 한다고 해서 뭐 이득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겪었던 그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이제 겨울이었어요. 겨울에 있었던 일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통 가는 데가 다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보통 공동묘지 가운데 있거나 그 공동묘지에 세우시는 경찰분은 도박하시는 분이었고요. 불난집이나 폐가 같은 데 숨기시는 분도 있는데 여기서 궁금하실 거예요. 왜 자꾸 차를 숨긴다고 하는지. 왜 그러냐면 당시 경찰차가 서 있는 게 보이면 주민들이 신고를 했거든요. 약간 근무태만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보이는 데다가 차를 숨긴단 말이에요.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여름쯤부터는 폐가들을 많이 알게 됐고 어떤 귀신이 어떤 사연을 가진 줄도 어느 정도 알게 되었는데 그날은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었습니다. 12월 24일이었어요. 제가 근무했던 데가 전라남도였거든요. 그런데 그날 눈이 진짜 엄청 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눈이 와도 진짜 엄청 살벌하게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잘 안 보이잖아요, 시야가. 앞도 안 보이고 저는 운전도 할 줄 모르는데 그때 당시에 경장분이셨는데 같이 근무 서던 분이 그분이 도박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보통 학교나 아니면 이제 폐가 이런 데에 차를 세워놓는 분이셨는데 그때는 이상하게 좀 처음 가보는 마을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때 저는 군인의 신분이니까 막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입장이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처음 와보는 마을인데 좀 들어가다 보니까 집이 듬성듬성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왠지 또 이 근처에 세울 것 같다 하는 느낌은 들었는데 딱 들어가다 보니까 어떤 새 건물이 보이더라고요. 1층짜리 단독주택인데 이제 주변에 보면 밭도 있고 뭐 보통 그런 데 보면 아무래도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이니까 약간 다들 옛날 시골집 같은 게 많았는데 그 건물은 누가 봐도 새 건물이었어요. 딱 봐도 새 건물. 그런데 그 건물 앞에다가 문 앞에다가 당당하게 차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분이. 보통은 폐가 가더라도 차가 안 보이게 숨겨놓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대기합니까? 그랬더니 오늘은 일단 여기에 있고 뭔 일 있으면 전화하는데 가급적이면 차에서 무전을 기다리고 있어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 눈 너무 많이 오고 춥고 그러면 무전기 빼서 잠깐 저기 들어가서 쉬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는 자기 볼일 보러 가셨습니다. 근데 보통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11시쯤 되면 그 경찰서에서 무전이 와요. 근무 잘 서고 있는지 안 서고 있는지. 하지만 그날은 한 10시 10분쯤 그때쯤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무전을 받았죠. 순마 2번 근무자 누구누구 왜 한 명 문제 없습니다 하고서 넘어갔는데 그러면 이제 신고 접수 들어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대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시동을 끄고 눈도 비처럼 내리는 데다가 춥기도 하고 그때는 귀신이 무서운 게 아니라 너무 어둡고 막 대자연이 그러다 보니까 좀 으스스하더라고요. 그래서 시트를 제껴놓고 누우려고 했더니 눈 떨어지는 소리가 너무 살벌하게 나는 데다가 차까지 막 바람에 흔들리는 느낌이 나고 그래서 그냥 저기 들어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차에서 내린 뒤에 그 집 문을 열었어요. 열었는데 뭔가 고약한 냄새라든지 그런 게 아니라 좀 독특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근데 일단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기 혹시 아무도 안 계십니까?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 여기도 폐가인가 보구나. 근데 폐가인데 왜 이렇게 새 건물이지? 왜 아무도 안 살지?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죠. 당시 너무 어두워서 핸드폰 라이트를 켜서 보는데 너무 깜깜하니까 켜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이 문도 열었다가 저절로 닫히는 구조라서 열고 들어와서 문이 쿵 하고 닫히더니 진짜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정말로. 그래서 조금씩 이동을 하면서 더듬더듬 거리니까 소파가 하나 집히더라고요. 그래서 앉아있다 보니까 서서히 암시야가 돌아오면서 주변이 보입니다. 그러더니 방 2개가 보이더라고요. 그 방 중 하나는 방 안에 침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침대도 상태를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뭔가 독특한 냄새가 났어요. 고약한 냄새까지는 아니고. 만약에 제가 그 침대에서 자면 뭔가 깊게 잠이 들어서 무전 같은 거 확인을 못할까봐 그냥 소파에 앉아가지고 에이 여기서 좀 자자 하고 무전기를 머리에 두고 핸드폰을 좀 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꿈을 하나 꾸게 됩니다. 그게 어떤 꿈이었냐면 제가 아닌 어떤 청소년쯤으로 보이는 애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청소년 아이의 성장 과정이 보이는 꿈이었는데 꿈이지만 썩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 아이의 뭔가 인생이 담긴 추억 같은 걸 지켜보는 느낌? 그렇게 그 아이가 이제 완전히 다 크고 나서는 한 100m 정도 거리 밖에서 갑자기 표정이 변하더니 저를 노려보기 시작해요. 그때였습니다. 그때부터 막 숨막힐 듯 가위가 눌렸어요. 저 같은 경우는 평소에 워낙 가위를 자주 눌리다 보니까 힘을 한순간에 팍 줘서 풀 수 있는 저만의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가위가 전혀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바라보던 그 소년이 제 쪽으로 뚜벅뚜벅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랑 어느 정도 가까워지면서부터 그 소년이 막 뛰어오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 소년의 손이 보이는데 보니까 흉기를 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 가까이에 와서 흉기를 치켜드는 순간 갑자기 이제 문 밖에서 쾅쾅쾅쾅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잠에서 깼습니다. 그때 일어나 보니까 엄청 추운 거예요. 보니까 온몸이 다 땀으로 젖어 있어가지고 오한이 돌더라고요. 그러다가 무심결에 시계를 봤어요. 보니까 꼴랑 20분도 안 잔 거예요, 제가. 한 10시 40분쯤인가 그뿐이 안 됐더라고요. 어쨌든 쾅쾅쾅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니까 문을 열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본능적으로 제가 시계를 봤던 이유는 혹시 너무 많이 잤을까봐 였었는데 다행히 얼마 안 지났으니까 빨리 가서 문을 열었죠. 그랬더니 문 밖에는 노인분들이 서 계시는 거예요. 제가 문을 열고 나니까 막 화들짝 놀래시는데 저도 같이 놀랬죠. 한 대략 7명에서 8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분들이. 그러자 그분들이 저한테 묻습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아니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하고 묻길래 제가 거짓말을 했어요. 아, 지금 경찰분이 화장실 가신 데서 잠깐 들어와 있었다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자기들은 차마 여기에 사람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대요. 뭐 지금 생각하면 왜 문을 두드렸는지도 좀 아이러니한 건데 아무튼 알고 보니까 그분들은 교회에서 나오신 분들이었어요. 그때가 성탄절이니까 마을에다가 음식 같은 걸 나눈다고 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저한테도 먹을 거를 주시길래 일단 받았죠. 그리고 나자 본인들
갈 길 떠나시더라고요. 그렇게 다시 혼자 남게 된 저는 도로 깜깜해지고 너무 무서워서 일단 차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문득 든 생각은 이 집은 진짜 내 지금까지와의 경험과는 뭔가 다르다. 차원이 다르고 되게 소름 돋는다 하는 그런 느낌을 느꼈죠. 하여 차에서 조금 쪽잠 자듯 대기를 하고 있다가 한 4, 5시쯤 돼가지고 그 경찰관분이 도박이 끝나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별일 없었냐고 묻길래 잠깐 저기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너 저기 들어갔었구나? 그래서 그냥 그랬다고 대답을 하고 마지막 무전을 받은 뒤에 복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방금 그 집이 분명히 뭔가 있을 거라는 촉이 탁 오더라고요. 그래서 사건처를 좀 찾아봤죠. 그런데 글쎄, 역시나 그 집이 사건이 났던 집이더라고요. 그게 어떤 사건이었냐면 그 집에 살던 가족이 4명인가 5명인가 됐었는데 온 가족이 다 돌아가셨습니다. 칼에 맞아가지고요. 그러니까 살인사건이 났던 집이었던 거예요. 그 사건철에 보인 집안의 풍경은 온통 피범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그 꿈속에 나타난 소년의 정체가 너무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건철 보면 그 관련자들 다 나와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디카가 들어오기 직전이라서 일반 카메라로 찍어서 현상한 사진들이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그걸 보면서 그 변사자 이름이랑 나이 같은 걸 확인하는데 진짜 여러분들 거짓말이라고 해도 제가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저도 소름이 돋는데 예를 들어서 제 이름이 김철수라고 할게요. 그런데 그 사건철에 있던 사람 이름이 김철수인 거예요. 그 죽은 소년의 이름이요. 근데 더 신기했던 거는 생년월일이 저랑 똑같은 거예요. 결정적으로 그 소년이 죽은 자리가 바로 소파 자리였습니다. 이게 단순한 우연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제 인생에서 좀 기억에 남을 만큼 엄청나게 소름이었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앞으로도 더 많이 제보해드릴게요.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